3년 만에 찾아온 자식이 엄마 도장부터 찾았다. 여름 한낮 40년을 살아온 마당이다. 75살 할머니가 낫으로 잡초를 베고 있다. 허리는 이미 굽었지만 이 일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낫질을 할 때마다 땀이 손등을 적셨다. 숨을 고를 때마다 장독대가 보인다. 그 위에 얹힌 돌 하나. 남편이 손수 올려둔 것이었다. 2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다. 대문 옆으로 붉게 바랜 현수막 하나. 개발 공고였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 형광색 측량 깃발들이 꽂혔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속이 불편했다. 누가 박아둔 건지 몰라도 내 허락은 받지 않았다. 젊을 땐 나무를 심었는디 늙어선 잡초만 베는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방 안 낡은 서랍을 연다. 진짜 도장이 1000조각에 쌓여 있다. 30년 전 남편이 파준 도장이었다. 손으로 1000조각을 풀어 도장을 꺼내본다. 각이 조금 달았다. 그만큼 오래 썼다는 증거였다. 도장 옆에 흑백 사진 한 장.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 20년 되던 해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사진을 쓸어본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할머니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 테이블 위에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다.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진 기사. 복선 전철 신규 역세권 후보지 발표 임박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누가 보내준 게 아니라 직접 오려둔 것이었다. 왜 오려뒀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 옆에 면사무소 안내문도 보인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 발급 절차 변경 안내. 며칠 전 우편함에 들어있던 것이었다. 보통은 바로 버렸을 텐데 왠지 모르게 버리지 못하고 꺼내두었다. 혹시 몰라서. 창밖으로 측량 깃발이 또 흔들린다. 저 깃발이 꽂힌 이후로 마을이 술렁거렸다. 단톡방에 온갖 소문이 돌았다. 땅값이 오른다느니 보상금이 나온다느니. 할머니는 단톡방을 잘 보지 않았다.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다. 잡초는 뽑아도 또 자라는 뒤 사람 마음 욕심도 그런가 보다. 다시 혼잣말이 나온다. 마당을 둘러본다. 아직 뽑아야 할 잡초가 많이 남았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아침이 밝았다. 할머니는 우물가로 나갔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린다. 밧줄이 삐걱거렸다. 40년 된 밧줄이었다. 몇 번이나 끊어질 뻔했지만 아직 버티고 있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40년을 이 물로 세수했다. 수돗물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물물이 좋았다. 이 물맛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마을에도 몇 안 남았다. 장독대로 간다. 뚜껑을 하나씩 열어본다.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3년 묵은 된장을 확인한다. 손수 담근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담갔다. 마지막으로 함께 담근 된장이었다. 뚜껑을 다시 덮으면서 중얼거린다. 이것만은 내 손으로 해야지.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상은 항상 이랬다. 예전엔 식구가 많았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다섯이 한 상에 둘러앉았다. 지금은 혼자다. 건너방이 텅 비어 보인다. 저 방에서 손주가 떠들던 소리가 들렸었다. 지금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린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 입맛이 없었다. 혼자 먹으니 밥맛이 없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더울 것 같다. 에어컨은 없었다. 선풍기 하나로 10년을 버텼다. 전기세 아껴야 했다. 기초연금으로 살았다. 한 달에 30만 원 조금 넘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핸드폰을 본다. 화면에 먼지가 앉아 있다. 닦아내고 켠다. 아무 연락이 없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받은 게 언제였나. 한 달도 더 됐다. 명절도 오지 않았다. 3년째였다. 추석 때였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전을 부쳤다. 송편도 빚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도 무쳤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전을 혼자 먹었다. 송편도 혼자 먹었다. 남은 음식은 이웃에 나눠줬다. 그게 작년 추석이었다.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았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가슴 한편이 시렸다. 손주 사진을 본다. 3년 전 사진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모른다. 오후가 됐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었다. 마을에서 40년을 같이 산 친구였다. 둘 다 혼자 살았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개발 소문 들었지? 마을 단톡방이 난리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난 잘 몰라. 그런 거. 역 들어온다 카더라. 땅값 오른다고 난리지. 부동산 사람들이 벌써 왔다 갔다 한다. 안 카나. 그래도 난 안 팔어.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지. 이웃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은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더라. 근디 조심해라. 요새 도장 가지고 사고 나는 집이 많다 카이. 도장. 옆 동네 막순이네 있제. 아들이 도장 몰래 파서 땅을 팔아버렸다. 안 카나. 경찰서까지 갔다 카더라.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 조심해야지. 니네 아들은 요새 어떤교? 연락 없어. 바쁜가 보제.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3년을 안 오노.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이 무슨 자식이고. 이웃이 혀를 찼다. 근데 그 자식 장사는 잘 되는교? 잘 모르겠어. 말 안 하이. 옛날에 무슨 사업 한다고 돈 많이 빌려갔잖아. 그거는 갚았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2년 전 일이었다.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사업 확장하려고. 얼마냐고 물었다. 5천만 원만.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통장에서 빼서 보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았다. 그 뒤로 연락이 뚝 끊겼다. 갚았는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작게 말했다. 이웃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자식이 자식인디. 둘이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었다. 여름 오후의 더위가 등을 적셨다. 이웃이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됐다. 집이 더 넓어 보였다. 저녁이 됐다. 선풍기를 틀고 누웠다. 천장을 본다.
얼룩진 천장이었다. 빗에서 생긴 얼룩이었다.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핸드폰 화면을 켠다. 아들 이름이 보인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그만둔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장사하느라. 화면을 끈다. 어둠 속에서 선풍기만 돌아간다. 잠이 오지 않는다. 뒤척인다. 이틀이 지났다. 수요일 오후였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주머니에서 꺼내본다. 아들이었다. 문자였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요. 손이 떨렸다. 가슴이 뛰었다. 3년 만이었다. 문자를 다시 읽어본다. 잘못 본 건가 싶었다. 아니었다. 분명히 내려가요 라고 적혀 있었다. 눈물이 났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3년 만에 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왜 갑자기 신문에 개발 기사 나온 직후인데 테이블 위 스크랩이 떠올랐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개발 소문 나자마자 온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고개를 저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을 의심하는 건 죄였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면사무소로 갔다. 게시판 앞에 섰다.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위임장 대리인 철희 씨 본인 확인 강화. 가만히 그 글을 읽었다. 글자가 작았다. 돋보기를 꺼내 다시 읽었다. 왜 이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창구로 향했다. 저기, 혹시 필요할까 해서 물어보는 건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뭔교?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할머니는 메모지에 적었다.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제안 신청 방법까지.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냥 알아두려고. 요새 이것 때문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자식들이 도장 몰래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면사무소를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토요일이 됐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닦았다. 마당도 쓸었다. 3년 만에 오는 자식이었다. 잘 보여야 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도 만들었다. 장조림,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냉장고가 꽉 찼다. 오후 2시쯤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아들이 내렸다. 48이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다. 3년 전보다 늙어 보였다. 며느리도 내렸다. 45이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다. 화장이 조금 벗겨져 있었다. 엄마. 아들이 먼저 달려왔다.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며느리도 뒤따라왔다. 손에 영양제 봉지와 보양식 포장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다. 마른 등이 만져졌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많이 말랐네. 괜찮아요, 엄마.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억지 같았다. 어머니 더우셨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에 가져온 것들을 풀어놓았다. 과일, 영양제, 홍삼, 보양식. 할머니는 그걸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디. 돈 아까운디. 엄마, 돈이 어디 있어요? 엄마, 건강이 먼저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눈빛이 흔들렸다. 저녁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거들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가 막았다. 3년 만에 왔는디 내가 해야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이 동네 개발 얘기 많이 들리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래, 우리 엄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들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근데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우리 집 근처로 오시면 어때? 병원도 가깝고, 우리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왔던 발이 왜 지금, 그것도 신문 나온 직후에.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저녁상을 차렸다. 셋이 둘러앉았다. 손주는 오지 않았다. 학원 때문에 못 왔다고 했다. 아니, 데려오지 않았다. 엄마,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난 괜찮아. 40년을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들도 거들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밤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건너방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안방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었다. 건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다. 속삭이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복도에 멈춰 섰다. 숨을 죽였다. 이 동네 개발 붙으면 땅값이. 아들의 목소리였다. 작았지만 들렸다. 그럼 우리도 좀 살 수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근데 엄마가 안 판다고 하시면 설득해야지.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하다고. 할머니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이불 위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서랍을 열었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1000조각을 풀어 도장을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마당으로 조용히 나갔다. 달빛 아래 장독대가 보였다.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쪽 1000조각 아래로 도장을 조심스럽게 숨겼다. 뚜껑을 다시 덮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젯밤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밥은 지어야 했다. 된장찌개도 끓여야 했다. 평소보다 정성을 더 들였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다. 셋이 아침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집 근처에 20평짜리 신축 알아봤어요. 할머니의 숟가락이 멈췄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엄마 혼자 계시기 딱 좋아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는 거 저희가 보기 힘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난 여기가 좋아. 엄마,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겨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요즘 이 동네 개발 얘기도 나오잖아요. 보상금 나오면 집값도 오를 텐데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니네 그것 때문에 온 거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떠나면 저 장독대는 누가 덮노? 저 우물물은 누가 길어 먹노? 엄마, 요즘 우물물 먹는 사람 없어요. 아파트 가시면 정수기 사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답답함으로 물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손수 얹어둔 저 돌은 누가 보노?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찌개 끓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사실은.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다. 말리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말했다. 작년에 가게 문 닫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뭐, 치킨집. 1년 버티다가 망했어요. 빚이 3천만 원 남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전세도 다음 달에 나가야 해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우린 돈이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학원비도 석 달째 밀렸어요. 카드값은 최저금액만 넣고 있고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가.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교,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 안전? 다 거짓말이었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니네가 살려고 나를 내쫓는 거가. 내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데로 모시려는 거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우린 진짜 막막해요. 할머니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남은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됐다.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우편함에 전단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꺼내서 펼쳐봤다. 부동산 광고였다.
형광 노란색 종이에 빨간 글씨가 선명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전단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들에게 내밀었다. 이거 네가 부른 거 아니가? 아들이 전단을 받아 들었다. 잠깐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니에요. 이런 거 마을에 다 돌리잖아요. 개발 소문 나자마자 니네가 왔어. 우연이가? 며느리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이용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서. 걱정. 니네 걱정은 내 집이제. 나는 아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전단을 도로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신문 스크랩 옆에 놓았다. 증거처럼.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이 됐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저녁 드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 내일 올라가요. 일 때문에.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떠났다. 할머니는 대문까지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서 차 소리만 들었다. 시동 걸리는 소리, 멀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혼자가 됐다.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열어봤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쪽지도 있었다. 엄마, 용돈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할머니는 돈을 도로 봉투에 넣었다. 서랍에 넣어뒀다. 오후가 됐다. 이웃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 참외를 들고 왔다. 순이마, 니네 아들 갔다 카이? 둘이 마루에 앉아 참외를 먹었다. 응. 어제 갔어. 잘 있었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웃이 한참 먹다가 말을 꺼냈다. 요즘 마을에 부동산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더라. 니네 집에도 왔다 갔어? 전단지 꽂혀 있었어. 그래. 조심해라. 도장 말이다. 할머니가 참외 먹던 손을 멈췄다. 이웃이 계속 말했다. 옆 동네 막순이 있제. 그 집 아들이 도장 가짜로 만들어서 땅을 팔아버렸다. 안 카나. 할매가 알았을 땐 이미 계약이 다 끝났다 카이.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난리 났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교? 결국 무효됐는디 고생 엄청 했다 카더라. 몇 달을 싸웠다 안 카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요새 자식들 믿으면 안 된다. 그래. 조심해야제. 이웃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혼자 남았다.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다. 장독대를 봤다. 도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해가 기울었다. 할머니는 모자를 쓰고 면사무소로 갔다. 창구에 섰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직원이 있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물어본 거. 발급 제한 신청.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몰라서. 미리 해두고 싶어. 직원이 서류를 꺼내 주었다. 신청서 양식이었다.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거 신청하시면 어르신 본인이 직접 오셔야만 발급이 돼요. 가족도 안 돼요. 그럼 더 안전하겠네. 네. 요새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할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 서랍을 열었다. 신문 스크랩, 부동산 전단, 면사무소 안내문, 그리고 오늘 받아온 신청서 양식. 모두 서랍에 차곡차곡 쌓였다. 하나씩 증거처럼. 창밖으로 측량 깃발이 보였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깃발을 한참 바라봤다. 저녁을 혼자 먹었다. 밥맛이 없었다. 반 공기도 못 먹고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개발, 재개발. 그런 단어들만 귀에 들어왔다. TV를 껐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핸드폰을 봤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았다. 밤이 깊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별이 많았다. 여름밤 하늘이었다. 장독대 앞에 섰다. 손으로 뚜껑을 만졌다. 남편이 얹어둔 돌도 만졌다. 거칠고 차가웠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제? 자식을 의심하는 게 죄인디. 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천장을 봤다. 40년을 이 천장 아래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살았다. 자식들을 키웠다. 이제 혼자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하지만 편하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였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낫으로 잡초를 베고 있었다. 더웠다. 땀이 등을 적셨다.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는데 대문이 열렸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또 왔다. 나흘만이었다. 엄마.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지난 주말에 갔다가 벌써 또 온 것이었다. 갑자기 왜?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약 챙겨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물을 끓여 보리차를 내왔다. 셋이 거실에 앉았다. 엄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생각? 아파트로 오시는 거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아파트 정말 좋아요. 2층이라 계단도 얼마 안 되고 햇볕도 잘 들고. 난 여기가 좋다, 카이. 엄마, 여기는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도 오래됐고. 아들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난 추운 거 안 추워. 엄마, 너희 할 일 하러 가라. 바쁘잖아. 할머니가 일어났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저녁을 준비했다. 또 셋이 밥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밤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건너방에 들어갔다. 할머니는 안방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로 나서려는데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복도 어둠 속에 멈춰 섰다. 숨을 죽였다. 귀를 기울였다. 형님, 이번 달 말까지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알아요, 알아요. 이자라도 넣어야 하는 거 아는데. 지금 정말 한 푼도 없어요. 침묵.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옆에서 속삭였다. 이번 분기 구조조정 확정이면 우리 진짜 끝이야. 알아.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해. 엄마 집으로. 근데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시잖아. 설득해야지. 시간이 없어. 도장은? 찾아야지. 어디 있는지.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가슴이 뛰었다. 입을 손으로 막았다. 숨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며느리가 다시 속삭였다. 준호 학원비도 3달 밀렸어. 애가 학원도 못 다닐 것 같아. 알아, 다 알아.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중년 남자가 울고 있었다. 엄마한테 이미 5천만 원 받았잖아. 그것도 날렸잖아. 이번엔 집까지 난 정말.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어머니는 혼자시잖아. 우린 식구가 셋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복도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내일 부동산 사람 데려올게. 시세라도 알아봐야지.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엄마가 승낙 안 하시면 방법이 있어. 위임장이랑 도장만 있으면. 목소리가 작아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이불 위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 사진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위치는 알았다. 여보,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내 자식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한참을 울었다. 이불로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녹음을 해야 하나? 증거를 남겨야 하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버튼을 켰다가 껐다. 피부치 죄를 남기고 싶진 않다. 다시 눈물이 났다. 이번엔 소리 내지 않고 흐느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장만 있으면. 아침이 밝았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아침 준비를 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찬물로 씻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다. 일 때문에 일찍 올라가야 해요. 급하게 아침을 먹고 떠났다. 차가 떠나자마자 할머니는 장독대로 달려갔다.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쪽 천 조각을 들춰냈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아직은 모르는구나. 뚜껑을 다시 덮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가 봤다. 승용차 한 대가 섰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대한부동산 김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누구시여? 댁 아드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집 시세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간단한 서류 좀 받으려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서류? 집주인 동의서요. 간단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다.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자가 작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를 가져왔다. 천천히 읽었다. 중간쯤에 도장 날인 부분이 있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거 내가 찍은 적 없는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럼 아드님께서 미리 처리하신 건가? 할머니는 도장을 자세히 봤다. 모양이 달랐다. 내 도장은 모서리 한쪽이 조금 달았다. 20년을 써서 달았다. 하지만 서류의 도장은 멀쩡했다. 각이 선명했다. 이거 내 도장 아니요. 또박또박 말했다. 이거 가짜요.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그럼 확인 절차가 나가 보이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 카이. 두 남자가 서로 눈치를 봤다. 서류를 허겁지겁 챙겨 들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빠르게 떠났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문 기둥을 잡고 겨우 버텼다. 진짜로 하는구나, 진짜로. 혼잣말이 나왔다. 집 안으로 들어와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3번 만에 면사무소 번호를 눌렀다. 저번에 물어본 거. 발급 제한 신청. 지금 바로 하고 싶은디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모자를 쓰고 면사무소로 갔다. 걸어가면서도 온몸이 떨렸다. 창구에 도착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맞았다.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도장. 가짜로 만들어서 서류에 찍어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그런 일 정말 많거든요. 서류를 꺼내 주었다. 신청서였다. 천천히 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직원이 옆에서 도와줬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제한. 인감증명 발급 제한. 모두 신청했다.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와야만 발급이 가능했다. 가족도 안 됐다. 위임장도 안 됐다. 이제 어르신 직접 오셔야만 발급돼요. 전화나 팩스로도 안 돼요.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거요? 네. 이제 아무도 어르신 몰래 서류 발급 못 받아요. 할머니의 어깨에서 힘이 풀렸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현명하세요.
늦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면사무소를 나왔다. 햇볕이 따가웠다. 하지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저녁 무렵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 왔다. 나가봤다.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고령자 재산관리 상담차 방문했습니다. 필요 없소. 사전증여나 위임장 공증 같은 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필요 없다 카이. 돌아가시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남자가 더 말하려다가 돌아섰다. 차에 올라타 떠났다. 할머니는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비밀번호 자물쇠를 확인했다. 혹시 모르니 비밀번호를 바꿨다. 남편 생일이었던 걸 손주 생일로 바꿨다. 거실에 앉아 숨을 고른다. 오늘 하루가 전쟁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5번 울리고 끊어졌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부동산 사람들이 어머니가 쫓아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부동산 사람들 쫓아내셨어요? 가짜 도장 찍어 왔더라. 뭐요? 니네가 시킨 거 아니가?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믿으라고. 내 등 뒤에서 도장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게 다 들었어. 어젯밤에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늙은 애미 말 한 번 들어주는 게 효다. 근데 니네는 내 집만 보이제.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졌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밤이 깊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함께 있었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손으로. 혼잣말이 나왔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뒤척였다. 금요일 오후였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낫으로 잡초를 베고 있었다. 어제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낫질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차 소리가 들렸다. 대문 쪽을 봤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리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화가 나 보였다. 아들이 빠른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왔다. 엄마. 할머니는 낫질을 멈췄다.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왜 면사무소에서 발급 제한 신청하셨어요? 니네가 가짜 도장 만들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로 도장을 파. 할머니가 낫을 땅에 꽂았다. 똑바로 아들을 봤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번 달 말까지 돈 못 구하면 우린 길거리 나앉아요. 그래서 내 집을 팔자는 거가. 팔자는 게 아니라 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준호는요, 학원비 3달 밀려서 쫓겨날 것 같은 애는 어떡하라고요? 할머니가 아들을 봤다. 네가 받은 5천만 원은 어디 갔노?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사업이 안 됐어요. 사업. 네 그 돈으로 주식했잖아. 다 날렸제.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웃한테 다 들었어. 네가 주식으로 날렸다고. 사업은 무슨 사업?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내 귀로 들었어. 어젯밤에 한 말. 담보, 도장, 위임장.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다 들었다, 카이.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48세 중년 남자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우릴 좀 살려줘. 제발.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그 순간 과거가 스쳤다. 6살 아들이 천둥 소리에 놀라 울던 밤. 할머니가 아들을 안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천둥이 칠 때마다 아들은 더 세게 안겼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는 밤새 아들을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15살 아들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못 낼까봐 걱정하던 날. 할머니는 밤새 남편과 의논했다.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지. 장롱 깊숙한 곳에 모아둔 돈을 꺼냈다. 300만 원이었다. 10년을 모은 돈이었다. 아들에게 건넸다. 학교 잘 다녀라.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돈을 받아 들고 학교에 갔다. 35살 아들이 장사 미천을 달라고 했던 날.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치킨집만 차리면 대박이야. 할머니는 남편 몰래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와 현금 2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넸다. 이번엔 꼭 잘 되길 바란다. 1년 후 치킨집은 문을 닫았다. 아들은 빚만 지고 돌아왔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목마른 거 안다. 근데 내 우물 빼앗아 가면 난 뭐 먹고 사노.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엄마, 우린 진짜 벼랑 끝이에요. 다음 달 되면 집에서 쫓겨나요. 준호는 전학 가야 하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친정도 형편이 안 돼요. 우리한테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은 애미 쫓아내고 집 팔자는 거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대문이 열렸다.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아들이 옆에 섰다. 할머니가 놀라 돌아봤다. 무슨 일이요? 경찰관이 공손하게 말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르신 안전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원? 네.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을 봤다. 아들이 시선을 피했다. 누가 신고했는교? 경찰관이 수첩을 펼쳤다.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어르신이 혼자 사시면서 건강 관리가 안 되고 계시다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깐만 기다리소.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다. 진료 기록 수첩도 가져왔다. 혈압 수첩,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챙겼다. 마당으로 나와 경찰관에게 보여줬다. 여기 봐 보이소. 약도 잘 먹고 병원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녀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확인했다. 혈압은 정상이고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나는 멀쩡해요.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했습니다. 정정하십니다. 아들 쪽을 봤다. 누가 신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은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들어왔다. 할머니를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요? 경찰이 왜 왔노? 별일 아니요. 이장이 아들을 봤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이 할매 나보다 정정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밭이라고 우물물 길어 먹고 내가 40년을 봐왔는디 멀쩡해요. 경찰관이 수첩에 적었다. 알겠습니다. 민원은 기각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처분하시면 사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찰관이 떠나고 이장도 물러났다. 마당에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만 남았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컵에 물을 따라 나왔다. 아들에게 건넸다.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아들은 물컵을 받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섰다. 할머니가 말했다. 1시간 줄 테니 짐 싸고 나가라. 엄마, 오늘은 내가 나를 지키는 날이다.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어머니, 누가 돌봐드려요? 할머니가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후회는 니네가 할 거다. 늙은 애미한테 이런 짓 한 거.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네가 선택한 거다. 엄마 집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한 거.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았다. 밖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1시간이 흘렀다. 차에 짐 싣는 소리가 들렸다.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마을을 떠나는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왔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대문으로 나가 비밀번호 자물쇠를 만졌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바꿨다. 이번엔 남편 제삿날로 장독대로 갔다.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안쪽 천 조각을 들어 올렸다.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꺼내서 손에 쥐었다. 한참을 바라봤다. 집 안으로 가져왔다. 이번엔 다른 곳에 숨겼다. 장롱 깊숙한 곳, 옛날 이불 사이에 넣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지켰어. 우리 집, 우리 이름, 우리 도장.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저녁이 됐다. 혼자 밥상을 차렸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찌개. 평소와 똑같았다. 건너방이 텅 비어 보였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다. 밥을 먹었다. 목이 메었다. 국물을 삼키기 힘들었다. 반 공기를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음을 멈추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다. 손등으로 닦았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계속 울렸다. 6번 울리고 끊어졌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린 정말 힘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줘.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끄려다가 말았다. 혹시 몰라서. 밤이 깊었다. 마당으로 나갔다. 별이 많았다. 여름밤 하늘이었다. 장독대 앞에 섰다. 손으로 뚜껑을 어루만졌다. 남편이 얹어둔 그 돌도 만졌다. 잘했겠지. 내가 잘한 거 맞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도장은 지켰다. 집은 지켰다. 내 이름은 지켰다. 잠이 왔다. 며칠이 지났다. 우편함에 등기봉투가 들어 있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뜯어봤다. 가족 간 재산 정리 상담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할머니는 그 서류를 읽었다. 사전 증여, 위임장, 공증.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뜻은 알았다. 집을 넘기라는 소리였다. 그날 오후 면사무소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내용 증명이 뭔교? 직원이 설명해 주었다. 내가 보낸 편지가 증거가 된다고 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다.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었다. 내 집은 내가 살다 갈 것이다. 매매도 담보도 안 한다. 내 동의 없이 진행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법무법인 앞으로. 부동산 김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다. 며칠 후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발급 제한 등록이 완료됐다고 했다. 이제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였다. 새벽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반이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할머니는 말없이 들었다. 엄마한테 그런 짓 하려고 한 거. 정말 미안해. 난 사람도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근데 엄마, 우린 진짜 어떡해. 다음 주면 집에서 쫓겨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네 선택한 거다. 알아, 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들이 흐느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내 우물물은 내가 길어 먹어야 한다. 니네 집 우물은 니네가 팔아. 엄마, 남의 우물 빼앗아 가면 그 물은 쓰다.
네가 잘못한 거 알면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라. 아들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사랑해.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다. 잘 살아라. 혼잣말이 나왔다. 아침이 밝았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잡초가 거의 다 사라졌다. 며칠 동안 계속 뽑았기 때문이다. 깨끗해진 마당이 넓어 보였다. 대문 밖 측량 깃발이 아직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깃발로 걸어갔다. 손으로 잡아당겼다. 뿌리째 뽑혔다. 손에 쥐고 한참 봤다. 사람 마음에도 깃발이 꽂힌다. 욕심이라는 깃발이. 근데 그 깃발은 제가 뽑아야 한다. 혼잣말이었다. 깃발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장독대로 갔다. 뚜껑 위에 앉은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다. 남편이 얹어둔 돌도 만져봤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햇볕에 데워진 돌이었다. 우물로 갔다. 두레박을 내렸다. 밧줄이 삐걱거렸다. 물을 길어 올렸다. 바가지에 떠서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시원했다. 40년을 이 물로 살았다. 남편과 함께 마셨던 물이었다. 자식들도 이 물로 키웠다. 이제 혼자 마신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물이었다. 마을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다. 주민설명회 안내 방송입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스피커를 올려다 봤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다. 그래도 가기로 했다. 내 땅일인데 들어는 봐야 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을회관으로 걸어갔다.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몇몇 젊은 사람들도 보였다. 공무원이 앞에서 설명했다. 개발 계획, 보상 방안, 이주 대책. 어려운 말들이 많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할머니는 뒤쪽에 앉아 조용히 들었다. 1시간쯤 지나 설명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다. 이웃이 옆으로 왔다. 순이마, 니는 어쩔 거가? 난 안 팔아. 여기서 살다 갈 거다. 그래, 나도 그럴라고. 둘이 함께 집으로 걸어왔다. 천천히 걸었다. 마을 길이 익숙했다. 40년을 걸어온 길이었다. 이웃이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내일 보자. 할머니도 손을 흔들었다. 집에 도착했다. 마당으로 들어갔다. 장독대로 갔다. 뚜껑 위에 앉은 낙엽 몇 개를 손으로 털어냈다. 남편이 얹어둔 돌을 다시 만졌다. 여전히 따뜻했다. 우물로 갔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다. 바가지에 떠서 마셨다. 여전히 차가웠다. 여전히 좋았다. 마당 한쪽을 봤다. 며칠 전 뽑은 잡초 자리에 이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작았지만 보였다. 초록색이었다. 할머니는 그 새싹을 한참 바라봤다. 잡초는 또 자라겠지. 근데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혼잣말이었다. 손바닥을 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다. 주름이 깊었다. 거칠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있었다. 도장을 지킨 손이었다. 집을 지킨 손이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이 마당을 물들였다. 장독대 위로도 그 빛이 내려앉았다. 남편이 얹어둔 돌 위로도.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다.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 집이 있고, 이 마당이 있고, 이 도장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었다. 장독대 뚜껑이 살짝 흔들렸다. 우물가 나뭇잎도 흔들렸다. 할머니의 머리카락도 흔들렸다. 모든 게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